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일본인 관광객이었는데 폭행한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폭행한 사유는 택시기사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내뱉은 언어는 일본어였습니다.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위협을 가하자 위험함을 느낀 택시기사가 밖으로 도망가자 일본인 남성은 택시기사를 쫓아갔습니다. 일본인 남성은 택시기사를 붙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택시기사가 쓰러지자 발길질까지 하였습니다. 폭행을 목격한 주위의 사람이 말리자 잠시 멈춘 뒤 다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몸과 손,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받았는데요. 2주가 지나갔지만 폭행의 충격으로 택시 운행은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지만 택시기사는 그러기 힘들어졌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언제 다시 그런 일을 겪을지 몰라 불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이라면 더 친절히 잘해줘야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 관광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라며 찹찹한 심경을 남겼습니다. 사실 일본인의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부터 혐한 우익 세력이 집회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정부를 싫어하지만 일본 국민을 증오하지는 않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해 2016년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말뿐인 법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998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오보치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발표하며 한일 문화 교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선언에서 오보치 총리는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과거 일제강점기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되고 우익 정치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습니다. 한 예시로 일본은 국외에서 위안부 문제로 괴롭힘을 당할 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로 우익단체를 소개하였는데요. 일본 총영사관이 상담 창구 운영을 위탁한 민간단체는 히마와리 재팬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에 세워지는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서온 우익단체였습니다. 이 단체가 내놓은 자료집에는 위안부는 위안소에서 매춘부로 일하던 여성이라며 보수도 충분히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의 일본은 그것을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는데요. 점점 일본은 극우화가 심해지고 있고 일본의 혐한 시위자들은 반일 테러리스트는 나가라라며 조롱하였고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사는 50대 제1한국인 3세 A씨. 그녀는 많은 제1교포와 달리 통명이 아닌 본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과 시댁 모두 그런 A씨의 결정을 존중해 줬습니다. 후지주택이라는 건설회사에 2002년 입사하여 당시 작은 회사를 키워나가는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사를 그만두라는 요구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 힘들었고 그렇게 5년을 참으며 직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굴욕과 두려움, 고립감을 딛고 오늘도 변함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심한 우익인물 후지주택의 창업자였습니다. 그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상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배포한 자료에는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중분위안부는 고급 매춘부로 사치스럽게 생활했다는 등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역사를 왜곡한 자료를 강제로 주입하고 감상문을 쓰게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뉴스에 나와 많은 욕을 먹을 세뇌 교육이지만 일본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회사를 향한 재판은 5년의 긴 세월이 걸렸고 결국 승소하였지만 일부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혐한 문서를 배포한 행위가 내용, 취지, 목적, 방식 등에 비춰볼 때 원고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기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 재판부는 높은 지위의 개인이 타인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것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패소한 창업자는 피해자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테러리스트라고 지정하고 위안부 문제들을 문제로 삼아 트집을 잡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사회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혐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본 사회. 그들은 한국도 혐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일 부산 기장군에서 개막한 제29회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 일본 대표팀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김해 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당시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과 선수단 안전을 우려해 일장기가 없는 흰색의 무지 셔츠를 입고 입국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태극기로 된 옷을 입으며 혐한 테러 당하기 쉽기에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잉 대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고 일본 대표팀은 숙소와 구장을 오고 가며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을 별개로 인식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일본인과 달리 한국인에게 일본은 그저 수많은 참 가국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혐한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일본인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연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세계를 자전거로 여행하고 있는 이시카와 마사노리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 계기는 한 초등학교에서 들은 차별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무섭다, 심술궂다, 더러워 보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가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말이죠. 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혐한 정서가 아이들에게까지 확산하여 있는 것을 본 니시카와 씨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려면 내가 먼저 한국에 가서 커피와 대화를 나누며 확인해보고 오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부디 옷 소매에 일장기를 달고 아래와 같은 푯말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기에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 내에서 태극기를 걸고 여행하는 것은 언제 혐한 우익단체의 테러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시카와 씨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걱정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는 한국에 와서 무료 커피를 나누어주며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료 커피 나눔을 하는 제게 일부러 해코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 좋아해요? 일본 문화 좋아요? 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식당에 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했더니 식대는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라며 한국의 정을 극찬하였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가끼리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사람과 문화를 잘 나누고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었다. 며 놀라워했습니다. 감동한 니시카와 씨는 애초에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만든 일본의 초등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스카이프를 통해 진짜 한국의 이미지를 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여행이 한국에서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국가를 돌아다니고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알아내며 풀어나가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본인이라는 자체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